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부터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차장님 새로운 분 오셨으니까 첫 발언은 이제 대표님께서 좀 해주시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 오셨으면 노래 안방마님이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마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날씨도 미쳤고요. 죽겠습니다. 너무 덥죠. 시장도 미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조금 힘내서 추세 안쪽까지 조금 좀 더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었더니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아침부터 외국인들 포지션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싶어서 봤더니 또 엔화가 좀 바뀌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부터 그러니까 엔이 160대 쭉 들어갔을 때 그럼 그거를 동반해서 주식들이 막 하고 쏟아져 들어왔느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좀 핑계 같은 느낌들이고 지금 그냥 난 떨어질 준비 돼 있으니까 뭐 하나만 줘 하면 그냥 뭐 틱했을 때 떨어지는 거죠. 뭐.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도 한국이 좀 많이 빠졌네 그냥 우르르 밀리다 보니까 같이 또 밀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로 봤었을 때 그거는 특히 이유는 아닌 것 같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오늘 좀 특이한 현상은 반도체가 쉬는데 종목들이 의외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섹터와 종목들이 많이 또 돌아서기 시작해서 그래서 일단 관심 있는 쪽들 이것저것 다 매매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느끼는 현상은 다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돌리려고 막 무지 노력해요. 다 막힙니다. 뭔가 어디 다들 막혀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제 갈 길을 못 가게 되면 시장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또 매매를 막 또 펼치지도 못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싸고 좋은 종목들은 널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신 있게 사서 바이앤홀드로 그냥 그래 먼저 좀 지켜보자 이게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또 보니까 신용이 뭐 지난주 7월 31일 날 3조가 빠졌어요. 3조 2천억이 빠져서 코스피는 거의 수직 낙하가 됐더라고요. 그때 그때 또 많이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긴 한데 신용 반대매매 청사는 이제 여기 계신 분이 가장 현장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현장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뭐 지난 목요일에 사실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수요일 날 나와서 저녁에 얘기를 했거든요. 신용 청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신용의 손실을 나면서 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미수가 발생을 해서 또 이틀 뒤에 미수를 변제해야 되는. 근데 금요일 날 사실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신용이 뭐 막을 분들은 막았고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일 날 제가 4시까지 신용을 막다가 왔는데 그 매도 물량에 미수가 발생을 한 게 이제 금요일 날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3시쯤 전부터 이제 고객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고객님 뭐 미수가 났으니까 주식을 돈을 입금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파셔야 된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파냐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래서 아니 지금 손실폭이 만회가 되고 주가가 올랐는데 왜 팔아야죠? 라는 거는 미수에 대한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거죠. 현금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안 그러면 월요일에 반대매매 무조건 나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식을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을 더 넣진 못 넣죠. 그러니까 사실 신용을 쓰셔가지고 미수가 났는데 현금을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럼 신용을 안 쓰셨겠죠. 그러겠죠.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고 이게 돌아버릴 정말 안타깝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손이 달달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주말 내내 그렇게 보냈어요. 약간 좀 공황이 올까 막 이런 우려까지 하는데 좀 쉽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좀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은 반대로 또 오늘은 저희 센터가 되게 바빴습니다. 신규 뉴비 계좌 개설들이 진짜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참 놀랬던 게 오늘 점심을 좀 일찍 먹으러 못 갔거든요. 한 1시쯤 넘어서 갔습니다. 그 고객들이 많아서 이제 창구에 신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이 막 대기표를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이지? 그렇죠. 저도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식사하던 중에 저희 업무팀장님이 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 투자자를 새로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좀 쎄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포모로 인해서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진짜 저는 마지막 남으신 분들은 이제 계좌 개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요일 상한가를 오늘에서야 알고 온 건 아니겠죠, 설마? 그거에 대한 포모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장 끝나고 퇴근을 하는데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사시겠대요. 매수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문을. 그래서 상한가에 넣어봐야 체결이 안 되실 거예요 했더니 내가 10,000원 더 올릴 테니까 사면 안 되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건데 네. 저희 이제 대표님 아시겠지만 신한자산운용에도 이제 네. 반도체 그 ETF가 있는데 저도 ETF가 상한가 가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질문. 상한가 갔는데도 나 사고 싶은데 왜 안 사줘요? 내가 좀 더 높은 가격에 걸면 사줘요? 그걸 똑같이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고 아직까지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하신 지 얼마 경력이 안 되신 분들이 ETF는 상한가를 진짜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네. 삼성전기 왜 거래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거래가 그렇지. 왜 이렇게 멈췄어요? 왜 멈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참 맞습니다. 비정상적인. 네. 예,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까 하시던 얘기 좀 더 계속 해주세요. 네. 근데 그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왜 오늘 갑자기 계좌를 개설하겠다고 하필 오늘 오신 거예요? 오늘 다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늘 저희 센터에 좀 많았고 네. 그리고 미성년자 또 방학 시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확실히 2000이라 맞아요. 미성년자들도 투자를 많이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의 계좌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것도 계좌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뭐 업무팀장님이 이렇게 바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는데 저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고객들은 지금 뭐 오늘 주가도 사실 한 5% 빠질 때까지는 좀 버틸만 했거든요. 코스닥이 올라와 주면서. 근데 이게 한 5% 이상 빠져버리니까는 코스닥도 같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물론 코스닥이 종가로는 몰려났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고객들은 힘들다고 전화가 오시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장 막판에는 또 그동안 현금하셨던 분들이 매수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또 사겠다라는. 그래서 저는 아직 보면은 예탁금이 한 100조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0조 원저리에서는 나름 또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직도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가 3월, 4월, 5월 달에 상승했던 걸 잊지를 못하세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그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이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뭐 사드릴까요?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리고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왜 더 안 사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분은 3,000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시고 하시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당분간 변동성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댓글에도 아직 계좌 개설 새로 하는 사람 오는 거 보니까 아직 바닥은 아니구나 뭐 그런 댓글도 올라온다는데 비슷한 뉘앙스 얘기도 해주셨고 이게 근데 참 그 대표님 아까 분석해 주셨던 것까지 합쳐서 말씀드리면 좀 양가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는데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키 맞추기도 좀 나오고 순환매도 좀 활발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반면에 여전히 근데 탑2가 못 가주니까 그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시장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느낌이나 현장의 분위기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여전히 똑같은 질문이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코스닥 느낌을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으로서는 룸이 더 많은 건지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더 탄력적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들도 아무래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두 개 중에서는 좀 어디에 룸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룸을 찾을 상황이 아니라 다 물려 있어요. 물려 있을 때 무슨 룸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금 있는 사람 분들이 현금 있는 분들이 여기 축복이죠. 근데 또 반대로는 아니 현금 있을 정도로 뭐 해서 지금 밀고 들어가 샀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큰 상호로 보게 되면 일단 이게 지금 저점이냐 완벽한 저점이냐 또 언제든지 흔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또 이렇게 매크로 가지고 자꾸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월초거든요. 네. 항상 뭐 제조업 지표 나오고 고용 지표 나오고 그러면은 저 괜찮아 그런 쪽으로 또 거기다가 조금 지났다가 또 주중반 가게 되면 아니 월 중반 가게 되면 물가 지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거 가지고는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EPS의 상승으로 금리를 누르겠어라고는 자신감을 보일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근데 오는 전에 이랬다 저랬다고 또 이슈 맞춰가지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쪽들은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업황이 꺾였거나 아니면 뭐가 나빠져서 주가가 여기까지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쪽을 들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현금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오늘 출렁임 때문에 밀리게 되면 밑으로 더 집어넣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종목들 매매해볼 만합니다. 한데 그거를 또 지금 오늘도 느낀 거는 바이앤홀드로 그래 이거 이렇게까지 빠졌어? 그래서 들어갔다가 하게 되면 다들 딱딱딱 걸려요. 어딘가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그냥 어차피 현금은 아예 없으면 변동성 큰 장에서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갔다가도 뭐 그런 정도쯤까지는 또 챙기고 너는 계속 보겠어라고 해서 관심 종목 두시고 그러니까 똘똘한 종목들 많거든요. 요즘 보게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세팅해서 일단 매매는 해보실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도 나는 반도체나 테크 쪽으로 일단 올인하겠어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현금이 있으셔야 됩니다. 있어야 그다음에 흔들리게 되면 샀다가 또 다시 올라오게 되면 줄이고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상황들이거든요.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추세 저항 돌파해서 이거 또 차트 나오나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예. 네. 돌릴 줄 알았어요. 이 추세 저항.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저희가 어떤 얘기했었냐면 미국도 좀 그때도 분위기도 괜찮고 그러면은 갭상승 나와서 위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쭉 누를 줄 알았거든요. 이제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로 나올 줄 알았더니 결론은 또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그냥 와르르 밀어가는 게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그냥 미니 옵션 때문에 그래서 과격하게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긴 하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 쪽에서 요거 보시게 되면은 주식 선물이 다시 매도로 들어가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지션이 다 하방에 무게를 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선물이라도 돌려놨으면 모르겠는데 그나마 장중 대비해서는 조금 좀 줄어들긴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직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세 저항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쪽으로 일단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묵직하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장기 평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뭐 묵직하게 한번 더 터치하고 또 돌아가든가 이게 약간 짝꿍대기죠. 저점을 이제 두 번 이렇게 만들어 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추세를 저항을 돌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월 초에는 또 고민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훅 시원하게 이렇게 쭉쭉 돌파하는 게 별로 안 나와요 요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이 지금 얼마나 있을지도 또 모르면서도 오늘 또 4조 6천억 원 산 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기대감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그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외신에서 이제 한국 시장 뭐 카지노로 빗대면서 비유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주 타겟이 레버리지 관련 단일 종목 레버리지였는데 그때는 뭐 이런 표현을 별로 체감이 안 됐었는데 금요일 상한가하고 오늘 또 좀 급락을 하는 거 보면서 약간 다시 좀 놀이터로 전락하나라는 걱정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외국인의 포지션도 그래서 또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차장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신규 고객들이 이렇게 왔으면 네. 전략도 세워주셨을 거잖아요.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펼쳐주세요?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에게는 처음에 사실 종목들을 정해놓고 오신 분이 많았어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밸류로 따지면은 뭐 살 수 있는 자리라고는 분명히 됩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전 상한가를 처음 보거든요. 하이닉스 상한가. 네네. 그래서 뭐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렇게 상한가 간 거 보면 오늘 조정도 뭐 크게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라고 판단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전략은 전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만 너무 치우쳐 있으셔는 안 된다라는 점들을 보시면서 제가 그러니까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좀 종목의 좀 범위를 넓혀가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온기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저는 아직 그 지수를 사시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종목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들도 보면은 저는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 전력망 쪽도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근데 제가 한편으로 방송에서 보는데 전력망을 분석하는데 반도체보다 전력망이 더 오래 갈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거든요. 반도체가 못 가면 AI가 못 가면 전력도 못 간다. 근데 오늘 전력이 올라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모습이고 반대로 또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순환매는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좀 부러웠던 점은 뭐냐면 사실 금요일장을 보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미국 지수는 사실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올라가줬잖아요. 특히나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래도 아직은 상승했던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올라갔거든요. 반면 메타랑 이런 쪽은 빠지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섹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 순환매가 만들어가면서 지수가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준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끌고 갔잖아요. 이렇게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흔들림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순환매도 저는 나오긴 하겠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이것이 계속 가지 못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내가 매수를 해봤지만 올라가다 말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이거의 순환매가 쉽게 말해서 마음 편하게 이어질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대표님께서 그거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앞에 저희가 노근창 센터장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자체를 두고 이제 뭐 걱정할 거면 이제 걱정거리로 귀결해서 결론 내리는 거고 아니면 아 그래도 투자 늘어나고 있으니까 Q 자체는 계속 늘어나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또 보는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얘기하고 재무에 대한 얘기하고 하면서 또 악재성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또 주말 사이에는 아니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양가적인 여기서도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그러면 글로벌 AI 투자 규모나 그 흐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이것도 내용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도 보다 보니까 뭐 주가 이렇게 쭉 빠지면 짜증나잖아요. 뭐 안 좋은 얘기만 다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좋은 뉴스는 V코스피 아시죠? 한국의 변동성 8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인데 이렇게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툭 밀리 그나마 지금 한 3분의 1, 10분의 1로 줄었다면서요. 레버리지 다른 종목 레버리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약간 변동성이 완화될 기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어떤 열광했던 모습들이 물론 마음이 아프죠. 레버리지 들어갔다가 지금 60% 뭐 70% 아직 손해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픈데 그만큼 일단 이게 좀 꺾여야 그 다음에 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AI 투자 관련된 쪽들은 일단 한 지난번에 JP모건도 한 8천억 달러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7,500억, 8천억 달러. 그런데 일단 1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쓰는 거죠. 그런 쪽에서 제가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쪽들은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쪽들은 뭐 해외 비상장 AI 노출 기업 합산. 그래서 이건 뭐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겠죠. 뭐 오픈 AI나 아니면 엔트로픽이나 그리고 또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 거는 소버린 AI가 있습니다. 또 국가 쪽에서 준비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지 않겠죠.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1조 달러가 훨씬 넘을 수 있겠다고 바라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그러면 이게 과거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KPX 비중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지금 예전에 봤던 뭐 2000년대 나왔던 그 IT 버블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점에서 2에서 5% 정도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 아직 2.5%, 2.8%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뭐 그렇게 과열이나 버블 쪽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섹터별로 AI 인프라 구축 관련된 쪽에서 섹터별로는 가장 이익 상향이 누가 만일 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를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이익 증가분의 가장 큰 비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절반이죠.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그밖에 나머지 칩들, 반도체 쪽들까지 들어오는 것 같고 기타 뭐 인프라 쪽들도 1,100억 달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하이퍼스케일러 관련된 쪽에서 시장에서 얘기는 많았지만 JP모건이 지수화해서 이 신용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요때부터 걱정이 많았었죠. 네. 그리고 또 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채권 발행이 되는데 이렇게 스프레드가 급등하게 되면은 비용 더 부담될 텐데라고 하는데 그게 살짝 꺾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또 그렇게 좀 이걸 보면서 그냥 또 좀 그렇구나. 맞아요. 예, 딱 그냥 그런 안정이 됐구나. 네.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꺾였네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또 한참 말이 많았었어요.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런 상황들이 일단 금리는 쉽게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서 살짝 꺾이는데 이런 상황들은 그래도 1% 좀 꺾였다는 쪽에서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하드웨어 쪽들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또 시간외에서는 소프트웨어 쪽들은 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됐던 그래서 뭐 디램 관련된 7월 말에 물론 이번 7월 말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정점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요때 나오게 되면 단가가 살짝 꺾였을 때도 아유 이제 정점이다. 근데 단가는 쭉 한번 더 올랐어요. 근데 그런 걸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이게 그냥 여전히 가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이 정도로 계속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 공급 쪽에서 풀린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종량 차이로 조금 좀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고점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패턴들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사이클은 유지가 된다는 쪽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일단 뭐 주가에는 미리 뭐 선반영됐다가 다시 뭐 위축됐다가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아가긴 돌아가겠죠. 그게 지금 이 기간들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게 더 힘든 상황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 사실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리고 디램이나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뭐 현금 흐름까지는 우리가 오늘 노근잔 센터장님과도 얘기를 했고 이경민 부장님과도 얘기를 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어서 좀 한간 소리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종목군도 좀 볼게요. 오늘 로봇이나 우주항공,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 다음 사이클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줬는데 일단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로봇, 뭐 결과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주를 필두로 한 로봇 관련주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도는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안 그러면 그냥 오늘 탑2가 안 좋았으니까 한번 튀는 정도로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로봇주도 그래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로봇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테마성으로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게 따라가 줄 수 있겠냐라고 전망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거와는 좀 별개라고 보는 것이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올라온 것이 미국이 이제 중국산 로봇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장비다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로봇이 산업에도 들어가고 네. 가정에도 휴머노이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산 로봇이 미국 현지로 들어와 버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보의 노출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로봇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로봇 테마가 엮이면 다 날아갔거든요. 네. 뭐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도 로봇주로 해서 막 날아가는 경우들이 과거에 교육용 로봇 업체도 뭐 날라왔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액추에이터냐, 휴머노이드냐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품단들이 들어가는 종목들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테마 섹터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하나의 업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의 매력도는 저는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또 뭐 업종하고 좀 먼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ISA가 또 새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한도도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 세액공제도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주식은 원래 세금이 없잖아요. 국내 주식은. 그러면 ETF 결국에는 영향을 받을 텐데 뭐 관련이 있으시겠습니다만 ETF의 투자 활성화를 정부에서 확실히 좀 더 포커스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부동산은 진짜 일단 아닌 것 같고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웃으면 안 죠. 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미 잡혀야죠. 네. 그 앞에서 그 김열매 대표께서 한번 싹 쏟아내고 가셨기 때문에 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일부를 보시죠. 네, 열매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렇다라면은 테마의 ETF 이런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은 제가 그래도 반도체와 AI 다음으로 보는 섹터 중에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로봇이 다음 파도를 언제든지 탈 수 있겠죠. 미래 산업이니까. 네. 근데 현 시점에서 네. 기회 비용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로봇을 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네.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은 뭐 반도체를 사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또 도대표가 계속 그죠. 이제 그래 그게 되는 거거든요. 참. 조조실에서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줄어들면 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쏠림 현상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돼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분산이 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리스크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는 AI도 물론 있겠지만 로봇이 또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파생되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 뭐 전력이라든가 로봇 이런 쪽은 저는 그래도 한 축으로 과거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보다는 이런 쪽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럴 때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 분산을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 로봇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로봇 쪽을 얘기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네. 무슨 성장주의 대표 주자인 로봇을 보느냐.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대응이 안 되죠. 밑에서 있다가도 이제 뭐 은행주 사야죠. 은행주 사서 그냥 배당 받자.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또 매매는 그렇게 또 못해요. 막상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기대감이 꺾인 상황 쪽에서 뭐 금리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구체화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화된 미래가 다가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AI가 내가 버블이 아니고 계속 확장되는 쪽들에 대한 인정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피지컬 AI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가온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이번에도 주말 사이에 샘 올트만 선생님이 또 인터뷰했었죠. 유튜브 대상으로 인터뷰했을 때도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컴퓨트 얘가 이 이어지는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쪽들과 함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피지컬 AI로 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AI가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서 꽃을 피울 텐데 이걸 가지고 금리가 시기적으로는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보게 되면 대응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 차장님 말씀처럼 열어놓고 보아야 될 섹터가 맞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그럼 잠깐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내용들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압축해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은 신산업에 대해서 커가는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은 다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옵티머스 양산을 하는데 공급망 부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쪽에서 우리는 그래도 준비해야지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대만, 한국, 일본 그 우방국에 대해서 그 공급망들을 같이 열어놓고 협조해야 된다라는 쪽들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뭐 당연히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로봇 조직 격상했고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밸류체인이 중국에 편중된 만큼 게다가 또 아마 이번에 유니트리가 상장을 해서 지금 보니까 9조 원대 정도까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상장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혹시나 또 지난번처럼 CX70처럼 막 주가가 올라간다. 더 강화시킬 것 같아요. 또
튀어 나가게 되면 못이 튀어 오른다 땅땅땅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로보틱스 법안이 제정이 좀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히토류 연구 자석 이런 쪽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관련을 두겠어라고 하는 쪽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로보틱스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일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쪽들이 좀 큰 것 같고요. 2월달에 국가로보틱스위원회법 산업을 키우겠다는 얘기들, 그리고 또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6월 가드 액트 이런 쪽들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공급망을 우방국으로 지목했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법안 통과가 되면서 결국에는 연구자석 국산화를 하기 시작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래서 또 산업에 신산업에 대해서 열릴 밸류체인을 만들어 놔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중국 점유율이 큰 쪽들이 회전용 액추에이터 이런 쪽들이 50%를 더 담당하고 있고 열관리 소재 쪽도 100%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종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강한 편이고요. 특히 요즘 감속기 쪽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SPG가 그런 쪽에서 보니까 의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공급 독점 공급이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실적은 돌아선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일단은 옵티머스 부품 내재와 공급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밸류체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동안에 봤던 모터 감속기 기업 관련된 쪽들 여기 나오는 것 같고 단품 기업도 공급망 편입 가능성 쪽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들은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딱 보고 있으면요, 그냥 매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쭉 하고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근데 다 저항대 한 번씩 다 걸립니다. 지금 많이 빠졌다가 돌아가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혹시나 갖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다시 보시든가 아니면 또 줄인 상황 쪽에서 그다음에 탄력들이 강하게 올라갔나 그러면 아유 올라가니까 에이 줄였더니 더 올라가네 이러지 마시고 그건 줄인 상황 쪽에서 나머지만 가지고 보란 영역들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계속 이런 쪽에서 아마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또 이러다가 저항대 맞았기 때문에 또 밀린다. 그것도 자리 보고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선 역시 로봇 쪽들은 부품도 그렇고 약간 이제 많이 빠진 쪽들이 좀 활성화가 좀 되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 관련된 법안들이 나오고 제재가 나온다는 건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곧 숫자로도 찍힐 수 있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센티나 상황 자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어떤 투자 전략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역시 제한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로봇 관련해서?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는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건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2018년도에 화웨이 그 창업자 딸을 캐나다에서 한번 체포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멍저하는 거예요. 그 체포를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에서 뭔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갔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로봇에 대한 발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산업만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게 안보 자산으로 본다라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우리나라 스탠스가 어떻게 가느냐가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본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겠죠. 다만 미래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적인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지금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또 첨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됩니다. 좀 왠지 이런 시장에서 한간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국한해서 잠깐 이건 질문을 드릴게요.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오늘 한 4,500억 규모의 계약 해지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종목과 또 뭐 넓혀서 우주항공까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거 좀 의미를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뭐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또 UAM 쪽이었죠. 영국 회사 그쪽과 부품 공급 계약이 좀 체결이 계약이 해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쪽들은 아마 분위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걸 가지고 큰 규모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보다 주가 위치 상황 보게 되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좀 그렇게 시장에 역할을 미치는 쪽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주항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많이 그거부터 보겠죠. 스페이스X.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마 내일 모레 가게 되면 실적 발표가 들어올 겁니다. 네, 실적 발표 들어오면서 일단 뭐 아시죠? 테슬라 계열들은 이거 할 겁니다. 또 열심히. 예, 그래서 뭐 재사용 발사체 그 3세대 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왜냐면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올해까지 해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8%씩인가? 7%씩 계속 또 보호예수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해선 거의 다 나오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올해는 매매를 그냥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그런데 올해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내년까지 갔을 때 상반기 중에도 거의 정체되어 있고 재미가 없다. 그럼 그때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늘릴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스페이스X를 통해서 합병을 시켰던 XAI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나 이제 돈 벌기 시작해란 쪽들을 보여줄 때가 좀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보게 되면 지금은 스페이스X 이름 보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수급 흐름 때문에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금 우주항공 쪽들은 또 뭐 돈을 벌겠느냐, 지금 같은 시점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돈을 버는 쪽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좀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주항공이 아니라 방산 쪽에 대해서 얼만큼 챙겨서 끌고 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지금 이번에 현대로템도 그렇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정확하게는 지연된 게 좀 있어요. 물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아직은 본격적으로 탄력받기보다는 조금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차장님께서는 관련해서 좀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뭐 대표님 의견하고 비슷한 부분이 우주항공 쪽보다는 방산 쪽을 본다라면 지금 현재 캐파 증설이 확실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실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전망은 다 좋게 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조방원 할 때 방산주가 정말 잘 갔지만 지금은 한 4개월 정도 쉬어버리니까 전혀 관심이 없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관심 없을 때 또 매수의 기회도 충분히 있긴 할 텐데 다만 그걸 살 돈이 있느냐가 첫 번째고, 그런 힘이 지속적인 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체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그 레오폴드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헤지펀드 포지션 청산이 마무리된 거에 대한 영향들은 얘기는 했는데 대표님께서 그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해서요. 어떤 얘기일까요? 네.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네. 상황 파악 뭐 이런 건가요? 상황 현실 파악 뭐 이런 거. 예. 그럼 이름도 잘 지었어요. 네, 그런 쪽인데 이번에 나왔던 사고 치고 나갔네라고 해서 지난번에 롱텀 캐피탈인가 뭐 그런 쪽까지도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솔직히 뭐 이번에 잘 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산업 방향이 맞아도 생존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솔직히 이번에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내가 현금으로만 아니면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매매했어. 솔직히 지금 손실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신용이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고통은 더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번에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유수의 회사 펀드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이 친구가 천재긴 천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답안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장에 여기 아더라고 하는 거는 아더라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요 안에 하닉스도 있었다가 빠졌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거니 클라우드, 네오클라우드, 이게 성장하는 쪽과 함께 그 뒷받침되는 회사 코어이브, 네비우스, 아이렌 이런 회사들이 다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도 딱 맞는 거죠. 거기다 또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되는 쪽들. 그래서 뭐 코어 사이언티픽부터 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으로 주축으로 있었으니까 이것도 잘 들어갔고, 전력 쪽에서 블룸에너지가 거의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또 있었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현 실무에 있다 보니까 내용들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잘 딱딱 맞춰가지고 거기서 비중을 맞춰놨는데 그래서 메모리랑 스토리지, 뭐 샌디스크나 그리고 또 마이크론 뭐 이런 쪽들과 함께 또 이제 TSMC는 그를 또 뭐 뒤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약간 이어가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결국에는 이번에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와 그리고 또 병목 현상의 핵심이었구나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답안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도나 아니면 흐름들은 여전히 지금 맞긴 맞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한번 뭐 또 청산돼서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시타들이 가져갔는데 그거 한 걔네들은 오래 안 가. 15% 20%만 보면 다 던질 거야. 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서 뭐 수급들이 또 꼬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이번에 실적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앞으로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 것들은 역시나 창창하기 때문에 요 관련된 쪽의 내용들은 일단 보유 종목들은 일단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답안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하지 말자라는 교훈으로.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게. 곧 결혼도 해야 된다는데. 8월 1일 날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 8월 1일에 했어요. 네, 서한을 보내면서 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엔트로픽 경영자 비서실장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 그렇습니다. 와이프한테 할 얘기를 왜 투자자들한테 하지? 나도 책임질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 관련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더 첨언하시는 내용이 혹시 있으시지요? 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답안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게요. 우리가 시험은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네.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았던 부분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답안지 표본 삼아 본다라면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게요. 그 포트 비중이나 전략들이 진짜 현직에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잘 반영된 포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우리한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얘 때문에 이렇게 빠졌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좀 교훈 삼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PB센터 서용원 차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